여러분, 60대가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활기차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활력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건강까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가왕 조용필은 70대 중반에도 수만 명 앞에서 무대를 장악하며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60대 여행 유튜버 김씨는 은퇴 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 근력 키우기를 통해 나이를 핑계로 삶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신체보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나이라는 숫자와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몇 살이야? 라는 질문에 서슴없이 대답하고 또 나이를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나이라는 숫자가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흰머리와 주름살, 점점 느려지는 몸의 반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이 곧 삶이 끝나간다는 신호일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77세에도 시상식 무대에 선 음악가 허비 행콕,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원년 멤버였던 김광수 코치도 66세에도 롯데 코치로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 근력 키우기를 통해 나이를 핑계로 삶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이야기할 때 몸의 나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몇 살이 되었는가, 건강검진 결과가 어떠한가, 근육량과 혈압이 어떻게 변했는가. 물론 신체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신체의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젊다면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나이의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자신을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는 늙었다고 여기는 사람 사이에 실제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건강까지 따라오고 삶의 활력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6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지만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는 단순한 숫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라는 벽을 넘어서 마음 근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장.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이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가수 조용필. 올해로 70대 중반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수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에는 여전히 열정이 살아있고 무대를 대하는 태도에는 청춘 못지않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정신 나이가 신체 나이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마크 제이콥스는 창조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은 60대, 70대에 오히려 더 빛나는 작품과 성과를 남겼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역시 70세 이후에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고,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 역시 70대에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결코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요리를 배우고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건강식을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퇴직 후 여행을 다니며 기록한 일기를 바탕으로 여행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처럼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를 늙었다고 규정짓는 순간 그 생각이 몸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울 정도로 삶이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발히 살아가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결국 건강과 젊음은 몸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에 더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늘 활력이 넘치고 또 다른 분은 늘 피곤해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곧 정신 나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장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를 잊고 살아가라. 단순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60대, 70대에도 여전히 청춘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 새로운 도전 하나가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마음 근력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60대 이후에도 활력 있고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마음 근력입니다. 마음 근력이라는 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력이라고 하면 보통은 팔, 다리 근육을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 근력이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의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을 말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마음 근력의 차이입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 단련되듯 마음의 근육 역시 훈련을 통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뺏지 못한다. 그는 극한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몸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마음만은 우리가 단련하기에 따라 언제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근력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나아갈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음 근력이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를 맞이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 근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을 얻었구나. 지금까지는 못했던 공부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 바로 마음 근력의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대신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통해 마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쌓이듯 인생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겹겹이 근력을 쌓아줍니다. 이 장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우리가 단련하는 만큼 젊게 유지될 수 있다.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마음 근력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겠죠. 마음 근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 마음 근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 단련되듯 마음의 근육 역시 꾸준한 훈련과 습관을 통해 강해집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젊게 유지하려면 작은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어보거나 스마트폰 기능을 배워본다든지 혹은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기심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은 호기심 하나가 마음 근력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면 마음도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같은 긍정의 말은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주변 사람까지도 밝게 만듭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건네보십시오. 말의 힘이 바로 마음 근력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식탁 앞에서 이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라고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일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마음 근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연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가정에서 하는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호기심, 긍정의 대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 4가지가 모이면 마음 근력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 근력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호기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근력을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빛나게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장. 결론,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체는 세월을 따라가지만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마음 근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태도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에 이미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단정짓고 새로운 시도를 멈춥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차이는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강한 정신력이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의 한 연구에서는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를 거슬러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 학위를 받은 분, 70대에 봉사활동을 시작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된 분, 손주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며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분. 이들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나이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몇 살이라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우리가 단련하는 만큼 언제든 청춘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 말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긍정의 대화를 이어가며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매일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세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이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근력을 키우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고 오늘도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